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시장은 예외입니다. 무섭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작년 화제가 됐던 사업 현장이 줄줄이 자초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영끌을 주도했던 2030세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한파가 불어오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겨울잠 자던 2030 세대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초된 사업 현장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평당 분양가 2억 원대로 유명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부지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공매마저도 3번 유찰돼 2,263억 원이던 최저 입찰액이 1,650억 원으로 낮아진 채 진행 중입니다. 이 땅이 공매로 나온 것은 원래 사업의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1,520억 원을 브리지론으로 조달했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브리지론은 시행사가 토지 매입비와 초기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돈으로 만기는 대부분 1에서 2년입니다.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투입되며 주로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합니다. 이후 사업 인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은행 등에서 본 PF를 받게 되는데 루시아 청담의 시행사는 이 돈으로 브리지론을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불황과 건축비 급등 때문에 본 사업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본 PF 대출도 얻지 못해 땅이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공매가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 입찰액이 1,500억 원 밑으로 떨어져 브리지론에 참여했던 금융회사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땅을 팔아도 대출 금액 1,520억 원을 밑돌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뿐이 아닙니다. 업계에선 브리지론발 부동산 대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기만 연장하는 브리지론들이 많다 라며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외국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클럽 54 골프 연습장 부지는 3월 31일부터 공매가 시작돼 7번 유찰 끝에야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낙찰가는 1,497억 원으로 최초 감정평가액 2,819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입지가 좋고 면적도 넓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장 기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팔린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공포심리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도 고급 주택지 용도로 지난 2월 말부터 6차례 공매에 붙여졌지만 아직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선 3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사 중인 상태로 토지와 함께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공매로 나오는 것은 부동산 사업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건축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로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땅을 사놓은 시행사들이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본사업 착수를 망설이면서 시기를 놓쳐 땅을 내놓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리지론 이자율은 10%를 넘습니다. 만기 연장으로 버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26개 증권사 브리지론 잔액 9조 1천억 원 가운데 90%가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라며 한계에 다다르면 자칫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약 1년 전 부동산 호황 끝물에 받은 브리지론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영끌을 주도했던 2030 세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영끌족이나 비투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시장 참여가 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한파가 불어오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겨울잠 자던 2030 세대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의 문턱을 크게 낮춰준 데다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이나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입니다. 또 2에서 3년 전으로 회귀한 주택 가격도 2030 세대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올해 3월 따스한 봄 기운이 불어오면서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76,587명이 공동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2월 56,076명보다 36.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
연령별 집합건물 매수인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30대의 공동주택 매입자 수가 2243명으로 전달보다 49.4% 증가했으며 40대 34.1%, 50대 29.3% 늘었습니다. 자본력 약한 20대도 3,818명이 매입해 전달 2,894명보다 31.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20, 30세 비중이 높아진 점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주택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 도별 연령별 집합건물 매수인 현황을 살펴보면 2030 세대의 공동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도시는 울산시입니다. 지난 3월 울산시에서 2030 세대 중 444명이 공동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전체 매수인이 1,161명인 점을 감안하면 2030 세대의 비중이 38.2%를 차지합니다. 울산시 뒤를 이어 충남 36.0%, 광주 33.5%, 대전 33.2%, 경기 32.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의 매입 비중은 30.3%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이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2030 세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동작구였습니다. 동작구에선 한 달 동안 175명이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이 중 2030 세대가 매입한 비중은 42.9%였습니다. 영등포구 38.7%와 서대문구 37.2%, 도봉구 37.1%, 노원구 36.3%도 2030 세대의 주무대가 됐습니다. 동작구는 강남권과 접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품고 있어 청년 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주택가격 하락폭도 컸던 노원구와 도봉구도 2030 세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2030 세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컸던 도시는 삼성의 도시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 주택의 절반가량을 사실상 2030 세대가 매입했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청년층 인구 유입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선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고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이 많은 도시일수록 2030 세대들의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2기 신도시를 하나씩 품고 있는 수원시 40.7%와 화성시 39.3%, 양주시 35.5%도 2030 세대의 대표적 행선지입니다. 이처럼 2030 세대가 주택 매수에 다시 나서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청년 세대들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대출 기준과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본력 약한 청년 세대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부채라는 무거운 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들의 일은 내 집 마련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경험이 적음으로 누구보다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자본금과 수입, 대출 상환 능력, 금리 수준, 대출 한도 등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까지 미리 세워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융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향후 자산 증식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빨리 터져라. 그래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올해 하반기 뭐가 하나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네. 40, 50들은 팔고 20, 30들은 사고 전형적인 자본시장에 설거지 쟤들이 대거 들어오면 곡고라 박는단 말. 정신 못 차렸구먼. 돈도 많아. 폭락하면 죽을 때까지 빚 갚느라 하우스푸어로 살겠네. 젊은 사람들 생애 최초 구입 카드 아끼고 아꼈다 좋은데 쓰시길. 2030이 선택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와 직결되네요. 돈 벌어야죠. 순진한 2030 그만 좀 등쳐먹으시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선동하는 사회 사기꾼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